여러분들 사통팔달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방으로 잘 통해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잘 통해지면 좋은 물건이 잘 들어와서 유통도 잘 되고, 그렇지만 반대로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사방으로 펼쳐지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통팔달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도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코와 귀와 목이 서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비인후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하고 코하고 목, 이걸 같이 보는 게 바로 이비인후과가, 그래서 이비인후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쁜 균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중이염이거든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 잘 생깁니다. 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이관이라고 서로 통하는 요 관에 문제가 있어서 더 그래요. 어른에 비해서 그 관이 짧고 또 굵고, 그러면서 경사가 좀 완만하니까 아무래도 균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이염이 한번 걸리게 되면 재발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대개 중이염 걸리는 걸 경우는 뭐 수영장 가서 귀에 물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기 때문에 바로 이게 생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관에 염증이 생겨 버리니까 통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고름도 생기고, 그래도 열도 나겠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치면 그만 좋은데 이게 위로 퍼지거나 아니면 청각신경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귀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고, 또 머리 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을 어떻게든지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물론 초기에는 이런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내려주고 열을 내려주는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는데, 이제 후유증기 만성기에 되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항생제를 조금 남용하다 보니까 균들을 죽이다 보니까 새로운 변종의 균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전기가 우리 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딱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그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길러주고 체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무엇보다도 질병을 예방하는 데, 특히 이런 중이염 같은 거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치료 외에도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이들을 두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찬바람 안 쐬게 해주죠. 요새 같은 경우에 날씨 덥다고 아이들 에어컨 바람 쐬거나 선풍기 바람 쐬거나 그러면 오히려 감기 걸릴 수 있고요. 찬 음식 조심해야 되겠고 또 찬 음료 조심해야 됩니다. 몸이 차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에 압력이 덜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코를 풀 때 두 코를 닫고 팽 하고 풀게 되면 압력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쪽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코를 풀어주는 게 좋고요. 또 수영장에서 이렇게 다이빙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이염을 더 촉발시키고 또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입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균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젖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젖병을 이렇게 물고 자게 되면 안에 있는 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중이염이 잘 생기겠죠. 그리고 또 공갈 잡곡지라는 거 있죠. 그거를 이게 물고 있게 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균들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이염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구강의 문제예요. 또 입의 문제, 이 안에 인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입안이 상당히 더러운 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 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해서 다시 또 올라가니까 문제를 생기죠. 그러려면 이 구강의 움직임을 좋게 해줘야 돼요. 이 껌 같은 거 씹어서 이 세균들의 이동들을 잘 차단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러나 껌을 씹을 때 조심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이 균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당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가당 있는 것들을 씹는 것이 좋겠고요. 요새는 뭐 자이리톨이라고 해서 이런 아주 좋은 그 껌들도 있으니까 그런 껌들을 평소에 씹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점점 덜 생기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도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비만하게 되면요, 염증 세포들이 자꾸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하게 되면 중이염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도 문제 있지만 전신적인 관리도 같이 해야 중이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